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식당을 하나 해도 안에서부터 잘 돌아갈 거다. 회사 같은 크기는 더 잘 돌아갈 거다. 큰 재벌 회사는 아주 잘 돌아갈 거다. 국가는 완벽하게 모든 분야들이 지 명령 체계와 또 부속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식당 하나만 해도 잘 안 돌아가지요. 직장에서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얼마나 애를 미기는가. 식당의 카운터는 종업원들한테 맡겨 놓을 수 없다라든가, 주방장도 조금만 비위에 상하면 식당의 품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식당에 설거지하는 아줌마도 제대로 단속 안 하면 엉망이 된다. 어떤 식당에 가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요즘 보기 드물게요. 이 숟가락 젓가락을 종이 안에 넣어놓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당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식당에 가면 어디를 가도 냉장고에도 먼지 하나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음식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 인공 조미료나 또 기타 몸에 해로운 건 전혀 안 들어간 그런 음식이 나온 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듯이 그런 식당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식당이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현재 한국 요식업계가 직면한 위기 아니냐. 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3년 안에 절반쯤이 문을 닫는가. 식당의 주인이 전체 매출액 대비 자기가 들어가는 식재료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가. 그래서 식당 주인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나왔던 반찬들을 재활용해라든지 갖가지 비용을 아끼는데 몰두하기 시작하면 그 식당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격을 받는데 어떤 식당은 정말 식당의 청결과 그 다음에 식자재와 모든 종업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식당도 간혹 있고, 대부분의 식당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 식당, 요식업의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정도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도로 갈 수 있고, 그런 식당이 문을 닫는 것은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요, 우리가 정도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도가 아닌 쪽으로 가는 게 십상이죠. 우리가 IMF가 오기 전에 당시 90년대 후반에 김영삼 정권이 OECD 선진국 모임에 가입했다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세계화를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세계화는커녕 한국의 외환 부족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거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떠들었고,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임명한 경제금융 분야 관료들이 일을 잘할 거로만 생각했다가 막상 터지니까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가 됐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 때 대다수 사람들은 박근혜가 자신의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확실한 이념적인 포지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실한 어떤 리더십 등을 가지고 감각적인 정치적 재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는데 막상 정권을 잡자마자 그야말로 구중궁궐에서 고립되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3인방 최순실, 정윤회 등의 전횡을 초래하다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죠. 천하에 날고 긴다라는 이명박, 그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 기업에서도 서울시장에서도 그야말로 날고 기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썼지만요. 근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 몇 달 만에 인수위 거치면서 저렇게 광우병에 무너지고 흔들릴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윤이 검찰총장까지 했으니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윤의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선출직으로 한 번도 나서보지 않았고, 검찰이라는 것이 모든 행정을 다 관장하고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도 했죠. 근데 지금 윤 정권 초반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혼란, 이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야당은 김건희 스토킹을 하면서 기성전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덕수. 이 한덕수라고 하면 행정관료로서 이 사시 붙어서 차곡차곡 올라왔고 하버드도 나오고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손꼽혔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뭘 시키면 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빨리빨리 대안을 내고 아주 총기가 있다. 그래서 정권마다 다 잘 나갔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는 국무조정실장에서 한 3년 만에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MB 정권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주미 대사까지 됐습니다. 행정의 달인과 처신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인물이 한덕수입니다. 자, 그래서 온갖 경험을 다 해본 한덕수가 엊그제 국회에서 참으로 희한하고 괴이한 답변을 했어요. 국회 야당 의원이 영빈관에 대해서 당신은 그 예산 878억이 반영되는 것을 알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덕수가 신문 보고 알았다. 스스로 신문총리로 전락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덕수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예산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당 의원의 질문에 몇 시에 영국에 도착했는지 외교부 장관 박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모습을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대통령 따라 런던에 있는 거 아니냐 했다가 지금 그 사람 뉴욕에 있다. 야당 의원 지적에 아이고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머리를 굽히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덕수가 무능해서 그럴까?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흐려진 걸까? 황세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는요, 영빈관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다. 영빈관 문제가 하루 만에 막판에 예산을 끼워 넣은 거죠. 원래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단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갖다가 자기들 부서별로 심의를 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정하고, 그걸 또 다 모아서 국무조정실에서 또 정하고, 그래서 정부가 예산 총액이 얼마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국회로 넘겨서 국회가 또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책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난주 목요일 느닷없이 878억의 영빈관 신축 예산이 들어갔는데 7월 20일입니까?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사실상 최초로 만찬을 대통령실 안에 2층의 접견실에서 했는데 그게 상당히 초라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상에 이미 개방되어서 민간인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경호실 주도로 새로운 영빈관을 용산에 짓기로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서 예산이 발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도 몰랐다. 총리가 몰랐으면 국무조정실장도 몰랐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른 채 그럼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행정공무원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황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과천에도 좀 있지 않았냐? 그거 아느냐? 절대로 총리한테 보고되지 않을 수 없지. 특히 막판에 영빈관 예산이라고 끼워 넣을 때 각 부서의 모든 예산들을 국무조정실에서 취합해서 총액을 갖다가 정리하는 것도 총리실의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예민한 예산들 또 주요 부처의 예산 중에서 특징적인 예산들 이런 거는 전부 총리한테 따로 보고가 된다. 그러면 총리는 옆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그걸 또 심의해서 전부 합치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특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에는 당부장 표시 딱 해가지고 이거는 청와대에서 영빈관 신설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라고 따로 보고되고 특히 총리가 국회 답변에 갔을 때는 영빈관 예산이 나올 수가 있다. 이미 터진 뒤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었을 때는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 다 자료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실에 영빈관을 만드는 예산을 몰랐다? 그럼 거짓말. 자, 대통령 경호실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쓰는 게 경호에 어렵다. 웃기는 소리죠. 대통령 경호실은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수십 년간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을 못 들어오게 하고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리고 며칠간 차단한 다음에 거기에서 행사를 외빈을 불러서 치르고 그걸 마칠 때까지 어디를 경호하는가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24시간 1년 내내 개방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국가 행사가 있으면 청와대 영빈관을 닫고 청와대에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고 행사 치르고 또 개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부터 뻥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 청와대 영빈관을 미술관으로 바꾸자. 그리고 기존의 영빈관을 새로 짓자 하는 논란의 근거에는 자, 윤석열 부부가 청와대를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국민한테 돌려준다면서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뺐고 또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어서 관저로 쓰고 한남동에 그까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 영빈관은 낮에 잠깐 가서 기존의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영빈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청와대 영빈관을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또 끝나면 나오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안 쓸 때 미술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온갖 용도로 할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외빈이 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경호 문제를 언급을 합니까? 결국은요, 청와대에 발을 넣기 싫다는 특정인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경호실이 총대를 메고 우리가 청와대는 영빈관을 쓸 수 없다. 대통령실 영빈관을 지어야 된다고 총대를 맨 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경호시처장 똑바로 하세요. 그런 일에 총대 매면 당신 오래 못 버팁니다. 자, 어쨌거나 한덕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래서 신문 보고 알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로 자기가 알지 못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국 도착 시간을 몰랐다. 박진희가 런던 간 줄 알았다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가게 되면 대통령이 일정 전체가 소책자로 전 부서에 배포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없을 때는 국가의 제1순위의 고위인사가 대통령 역할을 대행할 사람이 총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총리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매달 며칠 몇 시에 돌아올 때까지 아예 시간대별로 대통령의 일정, 수행원, 그리고 또 의전을 준비할 사람 이런 것이 낱낱이 기재되어서 다 배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의 총리나 각 부서의 장들은 그걸 숙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런던을 조문하러 가는데 거기에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은 누구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박진희는 거기 안 가고 외교부 차관 누가 동행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도 가야 되기 때문에 박진을 너는 미국 뉴욕에 가서 내가 런던 조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날아갔을 때 미리 해야 될 작업을 좀 해라.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면 박진이 아무리 실세고 한덕수가 아무리 허세라도 박진은 한덕수한테 제가 이번에 런던이 아니라 뉴욕으로 바로 갑니다라고 가서 보고하든지 문서를 올리든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가 어디를 나가고 자리를 비울 때는 총리한테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총리의 형식적인 구두 허가라도 얻어야 된다는 게 그것이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의 틀인 겁니다. 총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장관들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는 장관들의 일정을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한덕수 총리가 국회 답변에 갔을 때도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읽어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 지금 어떤 형태로든 한덕수가 총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국무조정실장이나 주요 간부들조차 자기 뜻대로 임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야당이나 문재인 정권과의 화해 차원에서 지금 야당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그때 총리를 했던 한덕수를 임명은 했지만은 윤 정권은 한덕수에게 어떠한 권위나 힘을 세워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름대로 불만에 가득 차 있다가 이번에 런던 방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자 엿먹으라고 의도적으로 신문 보고 영빈관을 알았다.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일일이 어떻게 영빈관 예산을 다 알았겠느냐. 그리고 또 런던 도착 시간이나 또 박진희가 런던이 아닌 뉴욕으로 바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고 해버리고 아마 런던에 있지 않느냐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저 사람 머리가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관료로서는 닳고 다른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자, 그는 자기가 바보가 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총리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윤 정권에 나름 엿을 먹인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나 자신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나의 권위의 나발이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신호를 야당 질문에 멍청하게 일부러 대답하는 척 하면서 윤 정권에다가 알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장관들이나 실세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너네들을 개망신 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도 경고한 겁니다. 오늘의 디저트, 한덕수 멍청한 척 하면서 대통령 향해 자기 할 말 다 했다.